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오늘은 현재와 미래를 두고 고민하는 기업 생태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사이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의견을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에 지금 고금리 상황이 굉장히 오래 지속될수록 세상은 더욱 양극단으로 나뉘어지게 될 거다라고 해서 이와 관련해서 간단히 코멘트를 남겨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과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업 간의 어떤 그런 분위기들을 보면은 어쨌든 이거예요. 요약을 해보면 현재 상황을 이겨내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이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돼요. 지금 기업들은. 일단 지금 현재를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지금 굉장히 고금리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고금리 영역 자체가 상당히 더 열릴 수도 있죠. 어쨌든 고금리부터 그리고 리세션 구간, 리세션이 올 때까지 이 구간을 과연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게 첫 번째 고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리세션 이후에 만들어지는 새로운 시장, 이제 사이클이 새로 시작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또 만들어질 건데 문제는 그 새로운 시장이 4차 산업 사이클의 본격적인 궤도 진입과 좀 중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먹거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두고 먼저 준비할 것들에는 일단 집중을 하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해야 된다는 게 지금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딜레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지금 시기는. 그리고 지금은 기업의 색깔이 바뀌는 시기다. 왜냐? 일반적인 사이클이 아니라 4차 산업 사이클로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패러다임 시프트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기업의 색깔도 바뀝니다.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그냥 도태돼 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동시에 산재되어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과거 뭐 최소한 몇십 년, 20, 30년 동안 겪지 못한 것들을 지금 다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해야 될 과제도 상대적으로 많고 난이도 자체도 굉장히 높고요. 지금 4차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B2B 시장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4차 산업 인프라 그리고 핵심적인 어떤 키워드를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있죠.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신소재, 그리고 XR, 자율주행, AI, 로봇, 그리고 저궤도 위성. 여기는 우주항공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어쨌든 이제 기업 서로에게 필요한 장비나 부품, 소재 여기에 연구를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산 설비에도 투자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런 장비, 부품, 소재 이런 것들을 어쨌든 계약을 하는 B2B 시장이 과거와 다르게 지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과거에는 일단 레이트 사이클에 딱 위치를 하면은 대부분 다 생산 활동을 다 줄이죠. 그리고 투자도 줄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지속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현재도 중요하긴 한데 동시에 미래를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미래를 대비할 수 없거든요. 사이클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데 이런 사이클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시기에 이미 이런 것들이 다 선행돼서 진행이 되어야 돼요. 이 시기에 왔을 때 그때서야 투자를 한다? 이미 늦죠? 그거는 시장을 다 뺏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쪽으로는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투자를 하다 보면 기업 간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약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이게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진행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금리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거는 결국 풍부한 유동성이 있는 빅테크 기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 투자할 수 없는 기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개체수로 보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이런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고금리 역량으로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런 기업들이 계속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4차 산업 사이클을 위한 산업 전반적인 구조 조정과 그리고 고금리 환경에서 일어나는 구조 조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게 이례적이에요. 일단 미래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은 새로운 사이클이 만들어질 때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이클을 맞이하게 되면은 이런 기업들은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반면, 지금 이 시기에 투자가 어려운 많은 기업들은 새로운 사이클이 딱 왔을 때 뒤처질 수밖에 없죠. 투자도 못했고 어떤 생산 라인을 준비할 수도 없었으니까. 그러면 기업 간의 양극화는 지금도 우리 굉장히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이클이 오게 되면 지금보다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극화는 어쩌면 이제 본격적인 가속화 구간 초입에 진입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과거에 보여줬던 여러 번의 레이트 사이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과 같은 과거에 여러 번의 반복되었던 레이트 사이클과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런 환경들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결과적으로 저금리 상황으로 바뀌기 전까지 쏠림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런 기업들밖에 미래를 대비할 수 없으니까. 즉 결과적으로 이런 기업들에서 또 성장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 쏠림이 심하다라고 하는데, 중간에 조정은 있을지언정 리세션이 오기 전까지는 또 이런 기업들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왜냐? 그 기업들만이 투자를 할 수 있고 미래를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주가는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사이클에서 이런 기업들이 더 많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를 그런 기업에다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기업 생태계는 이렇게 좀 분위기가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번 주에 한에서 금융안전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 있어요. 금융불안 지수는 오히려 완화가 되고 있고, 금융 취약성 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계 신용과 기업 신용이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환경 자체에서 계속 활발히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평균치로 봤을 때는 자금 조달에 오히려 더 허덕이는 기업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 그렇다 보니까 가계 신용이나 기업 신용, 이 증가율 자체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계 신용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간 0을 깨고 이제 마이너스 증가율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계 쪽을 좀 들여다보면은 지금 금융부채 비율, 이런 것들이 지금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율은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반된 거죠, 지금. 평균치로 봤을 때는 가계 재무 건전성이 좀 좋아지고 있고, 지금 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고금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모았던 거, 이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이제 부채를 덜어내면서 재무 건전성을 올리고 있는 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취약계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는 연체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게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도 지금 여러분들 시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이 계속 뛰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 이제 유상증자다 보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결국 이렇게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 보면 또 취약 기업들은 연체율이 또 가파르게 또 진행될 수밖에 없는, 올라가는 게, 이런 것들이 또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은행권들 보면은 총 자산 수익률을 보면은 올해 1, 4분기 쪽으로 저축은행은 마이너스예요. 근데 저축은행으로 이게 돈을 빌리는 계층이 다 취약계층이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가게도 마찬가지고 취약한 그룹일수록 1금융권보다는 이제 비은행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부실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비은행권 쪽으로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위험한 대출들이 다 지역은행 쪽으로 다 몰려있죠. 상업용 부동산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요약을 해보면 지금 메인 스트리트과 월 스트리트의 이 간극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메인 스트리트 쪽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쪽 계층에 비중을 많이 싣고 있는 가게나 기업들은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고금리 상황이 뭐 언제까지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나타났던 게 아마 2020년 이코노미스트 잡지에 나왔던 건데, 이게 표지 제목이 A Dangerous Gap이에요. 그러니까 메인 스트리트과 월 스트리트 간의 이 갭 차이가 굉장히 위험하게 벌어지고 있다. 역사상 가장 큰 다이버전스고, 그리고 이 것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상한 사이클에 우리가 위치해 있죠. 분명히 침체로 가는 것 같긴 한데 안 무너지는 곳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근데 그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고, 그리고 기업단에서도 제가 아까도 요약을 해드렸지만 빅테크 기업 쪽으로 계속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월스트리트 쪽에서는 그쪽으로 계속 투자를 하면서 또 수익을 얻고 있고, 그리고 그쪽으로 투자가 되다 보니까 그 기업들 쪽으로는 그래도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진행되면서 이거를 조금 더 잔인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어쨌든 우리 모든 사람들, 일반 사람들의 꿈은 메인 스트리트에서 월 스트리트로 건너가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시기 자체가 노동으로 먹고 사는 시대에서 노동으로 먹고 살지 않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 시프트와 같이 중첩되어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많이 넘어오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금융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는 금융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됐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반영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사다리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메인 스트리트에서 월 스트리트로 넘어가는 이 부의 사다리가 점점 끊어져 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지금보다 더 벌어질 거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양극화라는 거, 이게 앞으로 더 벌어질 거예요. 새로운 사이클이 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벌어질 건데, 그래서 이게 가속화가 되는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점점 이 사이를 건널 수 있는 사다리가 하나둘씩 이제 다 끊어지겠죠. 끊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갭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되면 사다리가 있다라고 해도 이거를 건너기가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리스크가 높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이클이 어쨌든 끝나고, 뭐 올해가 뭐 연말이 됐든 내년 연말이 됐든 사이클이 끝나고 리세션이 온 뒤에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됐다고 칩시다. 메인 스트리트는 아마 더 힘들 겁니다. 리세션이 오면, 지금 상황에서. 월 스트리트? 뭐 잠깐 힘들긴 하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리세션이 오게 되면 월 스트리트는 더 큰 부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간극이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정치권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참 고민이에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루 빨리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메인 스트리트에서 월 스트리트로 이렇게 넘어오는 이 기회를 좀 잡았으면 좋겠고, 저는 예전에 채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2030년을 마지막으로 보고 있어요. 2030년 이전에 여기서 여기로 건너오지 못하면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4차 산업이라는 게 어쨌든 디지털 시대잖아요.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뭐 더 힘들 수밖에 없죠, 솔직히. 그래서 웬만하면 2030년 전까지는 최대한 이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걱정이 많네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은 아마 제가 종종 아마 다루게 될 거예요.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자세히 제 생각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